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생생한 취재 후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이번 주에도 인사드립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주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수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강입니다. 네, 보통 여야 출입 기자 두 사람이랑 수다를 떠는데요.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권한대행 사이 이 문자 메시지 노출 파문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여권 기자 둘이서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 뉴스를 그야말로 장악한 주제입니다. 네, 사건 발단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쫙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 사진 찍힌 거죠. 네, 취재진은 보통 그 본회의장 안이 내려다 보이는 위층 좌석에 보통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의원들 휴대폰 화면에 주목을 합니다. 망원 렌즈로 좀 줌인해서 가깝게 당겨 잡을 경우 안에 내용이 다 보이기 때문인데 바로 여기서 이제 권 대행의 휴대폰 화면도 노출이 됐습니다. 의원들이 사실 이게 노출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데요. 권 대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의도 초짜도 아니고 4선의 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치인의 휴대전화 화면이 찍히는 것이 그다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보시듯이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이 찍히면서 난항을 겪던 여야 원구성 협상 상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거 취재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고선 경찰국 때문에 막판 쟁점이던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구나. 이 기자들도 그렇게 알게 됐던 거죠. 이 휴대전화 화면 찍히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때로는 이걸 의심한다. 이용한다. 이런 의심을 사기도 하는데요. 정 기자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좀 있습니까? 네, 저는 2020년 총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사이에 이 공천에 항의하는 문자가 포착돼서 논란이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주당 오재세 의원도 마찬가지로 공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메시지를 했다가 이렇게 포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일부러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굉장히 충분한 상황들이었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보좌진에게 문자를 보냈다가 포착이 돼서 포털 통제냐 이런 논란도 생겼습니다. 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이제 박지원 현 국정원장에게 충성 이렇게 문자를 보냈던 그런 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 충성을 떠올리는 기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시의 당대표였는데요. 국민의당 그 대표에게 보냈던 거라서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권성동 대행 역시 뭐 이런 맥락 때문에 처음에는 일부러 찍힌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받았었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단순 실수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샀는데요. 또 포착된 화면을 보면은 그 권 대행과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오전 11시 때인데 그 권 대행이 휴대폰을 연 시간이 오후 4시란 말이죠.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게 1시니까 그때부터도 이미 3시간이 지난 시점인데 왜 그때 굳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까 이런 의구심을 샀었는데 사실 이날 권 대행의 오후 일정을 보면 굉장히 빼곡합니다. 뭐 전체 회의에 국회 대정부 질문까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냥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갑자기 이야기할 게 생각이 나서 이때 그냥 휴대폰을 꺼내든 게 아닌가. 또 평소에 이제 권 대행의 스타일을 고려하더라도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철두철미하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실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자들 대부분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 대부분은 권성동 대행을 평소에 뭐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는 기자들이라면 뭐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석에서 만나서 뭐 식사할 때도 보면 되게 편안하게 휴대폰을 보고 또 전화가 오더라도 되게 받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단순 실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공개된 거는 또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워낙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자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심지어는 정무수석이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도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 파장이 커진 거는 메시지 내용 때문인데 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속마음이 나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가 실제 윤심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과거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당을 수습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제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젊은 당대표라고 이렇게 극찬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 차례 다툼 그리고 두 차례 화해를 했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고 윤 대통령이 좀 개인적으로 쌓인 그런 생각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표한 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이제 비판이라든가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쌓아온 감정들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나름의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권성동 대표를 격려하는 와중에 좀 사적으로 격려하는 와중에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윤리위 징계까지 윤심이 작용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석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적 메시지 공개 이후에 후속 사진들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체를 깊숙하게 숙여서 이 본회의장 책상 밑에서 휴대전화를 확인을 하니까 화면이 전혀 노출이 안 됐고요. 이재명 의원 보면은 휴대전화 화면이 찍히기는 했습니다. 화면에 찍혔는데 까맣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보안 필름을 철저하게 붙인 거죠. 이 권대행은 문자 메시지 공개된 날 바로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여지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만치가 않죠. 맞습니다. 네. 그 문자가 공개된 당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또 다음 날 출근길에 고개 숙여 인사하기도 했는데 해당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 건대행의 굉장히 잦은 실수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 100일 남짓한 시간 동안 벌써 공식적으로만 3번의 사과를 했는데요. 처음에 검수완박 합의를 받아들였다가 이거를 파기하느라 사과를 했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그 사적 채용이 논란이 돼가지고 근데 이 일은 사실 이번 문자 파동과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 문자 파동이 있었던 다음 날이 바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진수식에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뉴스가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덮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성동 원톱 체제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날 이제 진수식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준비를 많이 한 행사였던 네, 거죠. 그렇게 덮어버린 데에서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좀 어떤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 그 징계 이후에 공개 활동을 좀 삼가면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당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문자가 공개되고 다음 날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그 섬이란 표현을 쓰면서 여의도 국회를 지칭했는데요. 양두구육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양의 얼굴을 하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갖다 판다. 그러니까 이면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약간 여의도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에둘러 비판을 한 거겠죠. 당장 어제도 노틀담의 꼽추 그 OST를 올리면서 자신의 어떤 심정을 좀 대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굉장히 시끄러운 당내 상황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준석 대표 반응은 이렇고 사실 기자들은 그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과연 이 출근길 문답에서 어떤 말을 할까 굉장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저도 빨리 9시가 언제 올까 출근해서 그렇게 기다리기까지 했는데 이날 출근길 문답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게 화요일 저녁 무렵이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수요일 일정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출근길 문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는 대통령이 경기도 분당의 서울대병원으로 곧장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출근하지 않고 곧장 그 일정을 가는 예정이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외부 일정이 있을 때 대통령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일정에서 돌아오는 11시쯤 아무래도 이제 사안이 크다 보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는 이제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을 보고 권성동 대표의 어제 문자 관련해서요 이렇게 질문을 시도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냥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목요일에도 이제 울산에서 진수식 일정이 있었어서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중대본 회의 때문에 결국 3일 연속 출근길 문답을 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야 일정을 아니까 그렇게 뭐 이해를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출근길 문답을 왜 안 하지? 이제 공교로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임을 이제 대통령실도 좀 인정을 하면서 이제 그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까지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던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월요일부터는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여름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도 출근길 문답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은 이렇게 막 마음 떨리면서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정 기자가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제 수요일 아침에 네. 좀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의를 받았군요. 문의를 오늘 출근길 문답 하지 이렇게 뭐 몇 시에 하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좀 실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다른 얘기로 세면은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했는데요. 첫 휴가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네, 아직 그 경호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경남 거제 저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이제 앞서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저도는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이용했던 휴가지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 휴가를 가서 저도의 추억이라고 모래사장에 글씨를 쓴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국민들도 좀 많이 알게 된 그런 곳이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저도를 시민한테 개방하기에 앞서서 휴가지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도를 가는 그 윤 대통령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다음 월요일에 이제 복귀를 하면 그게 벌써 8월 8일이 되는데 이때 이제 출근길 문답이 재개가 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이랑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윤 대통령이 한참 동안 출근길 문답을 안 하는 것이라서 복잡하게 또 추측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자 공개 이틀 뒤죠. 이 목요일에 윤 대통령과 권대행이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다 함께 참석을 했고 또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이 두 기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권대행에게 힘 실어줬다는 보도가 사실 나왔는데요. 돌아가는 상황 보면 힘이 실리는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제가 취재를 종합을 해봐도 대통령실은 지금 이 여당 지도부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수식으로 가는 이제 전용기에서 권 대표를 이제 다독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자리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그 말과는 정반대의 그런 보도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도 권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이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 약간 그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이 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도부에서 첫 사퇴가 나왔죠. 이게 이제 그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권성동 리더십을 관망하던 당내 기류가 변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이 밝힌 사퇴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6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죠. 그러니까 30여 명 정도가 비대위 전환 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박수영 의원이 대표가 돼서 이를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 이제 당의 의견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80일 만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교체된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초유의 사태인데 권대행도 비대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네, 권대행 측은 이제 비대위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비대위 전환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아직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먼저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최고위가 과반 이상 사퇴를 해야 하는데 사실 배현진 의원 외에는 아직 사퇴가 나오지 않았죠. 네. 그게 먼저 충족이 돼야 하고 또 이 비대위로 전환이 될 경우에 비대위원장의 임명권을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데 현재 권대행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이죠. 이 권한대행과 직무대행 이게 당원 당규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권대행이 이제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법리적인 절차도 남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된다면 시간이 지금 이 혼란상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그러면 전당대회 그리고 차기 당대표 선출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 비대위로 전환한다고 해서 바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되거나 의무사항인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도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된다면 이거는 임시 체제이기 때문에 더 조기 전대회 필요성이 제기될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조기 전대회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62%입니다. 이 임기 석 달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한 관계자는 30%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이제 내려가서 안타깝다. 그리고 또 이 하락세가 소강 상태였던 만큼 좀 반등의 기회를 마련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20%대라는 숫자 자체도 좀 충격적이었지만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그 추세를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세까지 좀 더 이제 엄중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기자들의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 이후 계속되는 여당의 내홍, 다음 주에도 생생한 뒷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